사물과 인물의 만남, 전통과 현대의 어울림, 그리고 동양과 서양의 합주. 한 화면 안에 두 개의 이미지를 중첩시켜 환상적인 모습을 그려내며 미술계의 주목을 받아온 김중식 작가. 이중적인 화면 구조와 다양한 이미지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김중식 작가와 그의 작품들을 아름다운 TV 갤러리에서 만나봅니다. 네. 자, 오늘은 아름답게 눈이 오는 날인데요. 자, 오늘 김중식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그냥 뭐 저는 이제 서양화가 이제 김중식 작가라고 합니다. 네, 저는요 오늘 외국인 작가님이 나오시는 줄 알았어요. 왜? 작품들이 사실 저 작품 말고 봤을 때는요, 한국인 작가님이 아니실 것만 같더라고요. 네. 상당히 작품의 그 표현이라든가 네. 모티브 이런 것이 어. 아주 예쁜 그 마릴린 monroe라든가 네. 혹은 뭐 모나리자라든가 이런 서구 취향의 그런 모델들이 좀 종종 등장해서 그런데 다른 작품들에서는 또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아마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화면에 보이시는 그런 달 항아리가 또 보여져요. 네. 오늘은 또 작업을 해오신 것 같은데요. 네. 작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제 작업이 다른 이제 평면 작가들보다는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네. 어떤 항상 이중적인 어떤 작업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그 작품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밑그림을 먼저 그린 다음에 또 재차 이제 또 두 번째 이제 이렇게 다랑아리를 그려서 이제 뜯어내는 효과를 이제 제가 그 제 작품의 특색이거든요. 네. 뜯어내는 건가요? 저는 네. 이 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점을 따로 그리시는 줄 알았어요. 원이라면 조금 없어 보이고 우리가 보통 이제 저렇게 둥근 네. 점 모양 갖다 도트 문양이라고 얘기를 하죠. 땡땡이. 네, 그렇죠. 네, 작품 하나하나를 봐도 정말 한 화면에 두 개 혹은 세 가지의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이런 좀 독특한 작업 방식은 언제부터 좀 사용하셨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본격적으로 이제 처음 시작한 거는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네. 본격적으로 한 거는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좀 어려움이 많았죠. 이런 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좀 실패한 경우도 많았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저희 나라 인물들을 좀 많이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게 됐는데 네. 외국에 나가든지 아트페 나가면은 우리나라에 뭐 진짜 누구 대통령이나 유명 인사들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그 다랑아리 속에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 항아리도 알리기 위해서는 그래도 세계적으로 이제 알 수 있는 스타들을 한번 집어넣어야 되겠다 해서 그런 구상을 하게 된 거죠. 이제는 항아리 안에 스타를 집어 넣는 걸로 방식이 조금씩 이렇게 네. 굳어지신 건가요? 근데 이제 네. 글씨 단순한 뭐 우리 항아리라고 보면 너무 좀 싸 보이고 가장 우리나라에서 도자기? 가장 전통적인 네. 조선 시대의 백자. 아. 예, 그런 그 전통적인 그 아름다움의 그 최고라고 불리는 것이 조선 백자인데 그 조선 백자에다가 어떤 세계적인 스타라든가 그런 이미지들을 갖다가 합성시키는 것이 아마 김중식 작가의 작품의 어떤 뭐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렇다면 저는요, 오늘 과연 우리 스튜디오에서 어떤 작업의 한 과정을 보여주실지 궁금한데요. 네. 네. 지금 일단 항아리는 그려 오셨어요. 네. 어떤 과정을 보여주실 건가요? 제가 이제 지금 이 표면적으로 이제 항아리만 지금 보여지는데 네. 이거는 이제 뒤에는 좀 아주 지금은 밝힐 수가 없지만 무언가가 있나요? 예, 무언가의 어떤 그 인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회자님 저 뒤에 보이는 것처럼 그런 어떤 지금 철화백자 속에 이제 마릴린 먼로가 있잖아요. 그런 어떤 형상쟁이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조금씩 이제 작업을 시작해 주실까요? 예, 예. 네, 네. 그리고 또 시트지가요. 특수 제작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떻게 제작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 시도를 네. 처음에는 이 시트지 요 구멍 이제 도트 자체 이렇게 구멍 뚫린 시트지를 찾으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뭐 문방구를 가도 어디를 가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좀 큰 인쇄소 가서 요 제 작품에 맞게끔 맞추게 된 제작을 거죠. 하셨군요. 네, 그래서 뭐 구멍 이제 도트의 어떤 크기나 뭐 그런 거를 제 마음대로 이렇게 좀
이렇게 원하는 대로 제가 제작할 수 있게 됐었어요.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어요. 어떤가요? 근데 극사실주의로 네. 표현하시는데, 근데 다른 거는 다 그렇게 표현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좀 흐릿하죠. 극사실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 작품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 근데 약간 익숙해요. 이 장면은 비행기에서 네. 밤에 네. 공항에 떨어지기 한 5분 전쯤에 아. 보이는 그런 장면인 것 같거든요. 아, 그런가요? 교수님, 그렇죠. 네. 뭐 맞아요? 우리가 많이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네. 지금 네. 이게 거의 보면은 우리 김정은 선생님도 이제 파리 다녀오셨지만은 몽마르트에서 아마 찍었던 것 같아요. 야경을. 아. 파리의 풍경이군요. 예. 네. 아마 이쪽에 에펠탑의 모습 같기도 하고. 에펠탑 맞습니다. 어. 그 도시의 그 정형적인 그 도시가 잘 분할돼 있고 구획되어져 있는 것이 아마 아. 파리시의 특징인데 네. 그런 특징들을 아마 잘 살려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작업은 언제쯤 하신 거예요? 이거는 뭐 한 1, 2년 정도 됐는데요. 네. 작년 1년 됐는데 요거는 요 작업 방식하고는 뭐 거의 뭐 하는 방식은 같은데 네. 이제 파리 풍경을 일단은 먼저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약간 그 위에는 이제 한 1, 2cm 어긋나게 이렇게 중복을 시켰어요. 아. 그래서 약간 흔들리는 어떤 효과를 낸 거죠. 그래서 밤의 어떤 그 불빛이라든지 야경의 어떤 효과를 더 조금 더 그게 예. 포인트였군요. 그렇죠. 네네. 그 쉽게 이야기한다면은 이렇게 인쇄를 할 때 약간 이중으로 엇갈려 가지고서 핀트가 초점이 안 맞은 그런 그 테크닉 이미지를 갖다가 이 작품 속에서 완전히 살려주고 있죠. 달 항아리 작가로 또 유명하시잖아요. 네. 근데 달 항아리를 작업 속에 끌어들인 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싶은 소재였는데도 네, 이렇게 끌어들여서 또 잘 어우러지게 만드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네. 다랑아리라는 그 어떤 그 백색이라는 의미는 네. 어떤 순결을 또 의미하고 오. 여성의 어떤 그 보니까 인터넷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성의 자궁이라는 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성의 자궁이라는 건 진짜 어떤 순결하고 순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어떤 배 아니니까 그렇죠. 잉태라는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그 저의 어떤 다랑아리 안에서는 진짜 모든 게 다 순수해질 것 같은 어떤 그런 어떤 의미에서 제가 인물들을 집어넣게 된 거죠. 아, 근데 마릴린 모네 이런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최근에 들어서 네. 아마 한 2년 전까지는 이 작가가 저런 뭐 오드리 헵번이라든가 마릴린 모네 같은 이런 이미지들을 작품 속에 끌어들이다가 최근 한 2, 3년 전서부터는 작은 도자기들을 이렇게 수없이 많이 나열해 놓는 그런 작업이라든가 이 뒷면에 보이는 이런 그 도시의 풍경들을 갖다가 이렇게 작은 문양으로 이렇게 겹쳐가지고서 일종의 약간 착시 현상이라든가 일루전 현상 같은 것을 작품을 통해서 아마 새로운 그 출구 같은 것을 저는 보는 그런 인상이 들어요. 저는 이 뭐라 그래야 되지? 원이요. 동그라미가 크기가 이렇게 정해지기까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엄청 뭐 시행착오가 너무 많았죠. 네. 그러니까 없는 살림에 빚도 많이 냈고요. 그래서 이걸 하나 하기 위해서 진짜 막 공장도 쫓아다니고 인쇄소도 쫓아다니고 네. 뭐 나름대로 이걸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노력하니까 되더라고요. 열심히 한. 그래서 김중식 씨는 전시를 아주 많이 했잖아요. 네. 대략 개인전을 몇 번 정도 했죠? 지금은 거의 이제 이것 좀 따지면 한 30회 정도 가까이 됐죠. 그 거의 뭐 1년, 2년에 한 번 꼴로 전시를 많이 했다는 얘기인데 네. 그런 전시 중에서요. 그런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작품 자체가 동서양의 만남이고 그리고 이중주의 하모니가 느껴지는 그런 작품들이라서 독특하니까. 뭔가 이슈라든지 네. 뭐 재미난 에피소드는 없었나요? 제가 이 작품을 이렇게 하면서 옛날에 이제 그 세택인가요? 세택에서도 한번 했었는데 어느 노 부부가 오셔가지고 네. 항아리 안에 이제 자기 부부의 두 부부 얼굴을 그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그렇게 그리게 된 일이 있었는데 그 부부가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이제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어떤 영정사진이나 그런 거는 이제 치워버린다는 거지. 이렇게. 예. 예, 그런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같이 있는 모습이나 이렇게 작품화 아름답게. 시키면은 예. 그래도 작품으로 남겨놓지 않을까 자식들이. 어. 그래서 그려준 계기가 돼가지고 여러 분을 이렇게 그리게 됐었어요. 참 의미 있는 작업 예, 같아요. 그래서 네. 요즘도 작품 이렇게 의뢰를 받아서 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검정색 배경을 다 칠해 주셨는데, 자, 이게 좀 마르고 나서 이제 띄어내는 건가요, 작가님? 그렇죠. 어, 이제 마르지 않으면은 네. 이 구멍 뚫린 이 도트 자체가 좀 이그러지겠죠. 아, 물감이 안 마르면. 좀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예, 그 띄어내면서 이제 네. 밑에 자체도 이제 같이 덩달아 여기 같이 묻어서 튀어나오니까 네. 떨어지니까 그러면 좀 잠깐 마르는 동안 우리 작가님의 저는 이제 청년기, 어린 시절이 궁금해졌어요. 왠지 굉장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네. 굉장한 건 없고요. 네. 이게 뭐 다들 좋은 가정에서 다 태어났겠지만은 네. 이제 좀 이제 부유하게 자라났었어요. 오. 부유하게 이제 자라났었고, 네. 근데 좀 자라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망나니 같이 철없이 이렇게 지냈던 시절이 있었어요. 방황했던 시절. 네. 방황이 아니라 뭐랄까 철이 없었죠. 그러니까 좀 고등학교 때 시절에 이제 좀 뭐랄까 그 공부도 안 하고 그럼 그러니까 미술을 뭐 언제부터 부잣집 뭐 망나니 뭐 이렇게 예. 망나니. 예. 그럼 미술을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중학교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는 그 이제 뭐 옛날에 보면 우리 선생님도 아시겠지만은 불자동차 그리기 대회에서 이제 뭐 전국에서 이제 대상도 타고 막 불자동차.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네.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대생하고 이제 수차를 배우게 된 거는 제가 이제 그 중학교 시절 때부터요. 아. 집이 이제 좀 부유하다 보니까 미술 선생님이 저희 집에 와서 가정교사로 어머머. 하게 됐어요. 어. 그래가지고 1학년 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2층에다 화실을 꾸며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1학년 때문은 옛날 뭐 비너스라든지 아리아스, 아그리파 그런 어떤 석고장 자체가 없었거든요. 네. 구하기도 힘들었고. 네. 근데 집에다 그걸 다 사가지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화실을. 훌륭한 화가가 되라고. 우와. 네. 근데 그래- 그걸 원하셨나요? 그림이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특히 뭐 제가 별로 공부도 못했고 잘하는 건 이제 그림만 네. 잘 그렸으니까 물론 이제 공부를 그렇게 못한 건 아니었지만은 그쪽으로 이제 소질이 많았죠. 어. 그래서 부모님이 그쪽으로 이제 많이 밀어주셨고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제가 예고를 가게 된 거죠. 아. 예고를 예. 그러면은 대학을 진학하신 후에 유학하신 건가요? 그렇죠. 아니 대학을 이제 다니다가 옛날에는 네. 그 유학 자율화가 없었어요. 85년도에 제가 유학을 갔거든요. 파리로. 그때 이제 우리 선생님도 아시지만은 백영수 하백님이라고 이제 어떤 거장이 계세요. 네. 그 자제분 이제 백철이라는 형하고 같이 이제 파리로 들어가게 됐는데 제가 이제 그 학교를 자퇴를 안 내게 되면은 이제 그 여건이 발급이 안 됐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네. 그 대학을 이제 그만두게 되면서 이제 유학을 가게 된 거죠. 여기까지 들어보면 이렇게 유학생활까지 어떤 어려움 없이 되게 편하게 재미있게 생활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유학 위기의 순간 시절에는 없이. 네. 뭐 재밌게 생활했죠. 네. 그러니까 뭐 그 결혼해서 파리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진짜 남이 갖지 못하는 진짜 뭐 좋은 집에서 생활도 해보고 네. 그때는 아마 그 월급 받는 분들이 한 달 월급이 한 30만 원 정도 됐을 거예요. 85년 정도 됐으면은. 네. 근데 진짜 너무 그 집에서 보내온 거는 그 월급에 진짜 뭐 거의 뭐 한 서너 배 정도. 서너 배가 아니라 거의 한 우리 한국 돈으로 한 500만 원 정도? 와. 그 정도의 그 이렇게 송금을 받았던 어떤 그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철이 없었겠어요. 그러면 근데- 작가님 그 작가로서 네. 활동 중에서 힘들었던 시기도 있으셨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좀 뭐 이제 이렇게 하면 뭐 곡절을 거치면서 이제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시절이 네. 이렇게 파리에서 한국에 왔는데 이제 아주 그냥 밑바닥까지
가게 된 시절이 있었어요. 아, 한국에 와서. 예, 네. 잘 살다가 네. 이제 그래서 형의 어떤 이제 부도 때문에 어. 저도 이제 막 형을 갖다 이제 뭐 보증도 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안 전체가 다 몰락이 됐었어요. 오. 그래서 뭐 어디 진짜 갈 데도 없고 네. 그렇게 부유했던 뭐 작업실도 다 경비로 다 넘어가고 어. 그래가지고 친구가 하는 이제 인테리어 회사 거기서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죠. 말하자면 이제 노가다죠, 노가다. 네. 도와주기. 예, 하루에 뭐 한 4만 원짜리 이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그 일을 그림을 그리면서 한 5년을 넘게 했죠. 그 와중에도 작품 활동을 하셨나요? 그렇게 열심히는 못했죠. 돈이 없었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진짜 뭐 100만 원짜리 그 집에 들어갈 상황도 안 됐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작업으로만 열심히 한 거죠. 작업을 열심히 해서 네. 이제 어떤 계기가 돼서 요런 어떤 하이퍼적인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가 됐는데 어느 화랑하고 네. 전시를 하게 돼서 거기서 좀 많이 팔리게 됐어요. 그래서 좀 목돈도 만지게 됐고 그래서 그런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그런 힘든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김중식 작가님이 계시진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뭐 그런 부분이 작품에도 좀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네. 그 작가들의 경험이라든가 환경 이런 것들을 네. 작가 작품 속에 그대로 다 녹여내지는 것이 보통 현상이에요. 네. 김중식 작가한테도 뭐 특별히 예외는 아니라고 봐야죠. 근데 네. 과거에 이렇게 막 아주 부유하고 망나니처럼 잘 지냈다가 조금 막 이렇게 인생의 어떤 그 파란을 이렇게 겪고 다시 이렇게 새로운 어떤 그 작품 스타일로 이렇게 가져오면서 주목도 많이 받고 그런 점에서 나는 이 작품들이 아주 주목이 되는데 이제 주목을 하면서도 네. 과연 저 다랑아리 뒤에는 어떤 이미지들이 이렇게 지금? 숨겨져 있는 걸까? 네, 궁금해요. 네. 궁금해요. 네, 궁금해요. 지금 이제 그럼 뭐 한번 떼어놔도 되는 상황인가요? 한번 띄워볼까요? 또 그리고 작가님께서는 주로 새벽부터 작업을 한다고 들었어요. 새벽이요? 네. 네. 그럼 그 지금 듣고 계시는 작업도 새벽에 하신 작업인가요? 그렇죠. 네. 새벽에 이렇게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새벽에 작업을 하고 오후 한 대여섯 시 되면은 이제 작업을 그만둬요. 왜냐하면 이제 친구들하고 술도 한잔 하고 빨리 놀려고. 네. 놀기도 잘 노실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잘생기셨고. 제가 네. 아까 얘기할 때 보니까 네. 제가 그때 고등학교에서 미술 선생님을 잠깐 했었는데 네. 그때 월급이 34만 원이었었어요. 근데 그때 짠짠짠짠. 그 김중식 씨가 뭐 프랑스에서 몇백만 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가히 그 얼마나 이렇게 풍요롭게 생활을 했었는가. 조금씩 이제 드러나요. 네. 저희에게 수수께끼를 내주셨던 무언가가 지금 숨겨져 있는데. 이제 아직 좀 덜 발랐거든요.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네. 궁금해요. 저런 그 도트 문양이 네.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작품 속에서 작용을 하는지 궁금해하는데 이 모습을 보니까 저렇게 해서 작업을 이렇게 마무리 짓는 모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약간 어머. 중첩의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중첩의 방식인데 어떻게 표현했을까 정말 궁금했었거든요. 아까 근데 이제- 박형 씨가 얘기했던 네. 뭐 이중주의 어떤 하모니 같은 것이 잘 느껴지는 거죠. 이제 그 형상이 나타나죠. 웬일이야. 반가 네. 사유상이네요. 네. 저는 이마까지 나왔을 땐 어떤 예쁜 여성의 어떤 얼굴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름다운 뭐라고 불러야 이게 이제 될까요? 방가열의 반가 사유상. 방가 사유상이거든요. 네. 이제 이렇게 다시 또 이게 그냥 뜯어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요. 네. 다 또 이 하나하나 또 미치를 다 해야 됩니다. 거기 진짜? 위에다가 또 미치를 하시는군요. 네.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네요. 그 다양한 작업들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리고 LED 조명 이용해서 작업도 하신다고 들었어요. 옛날에 교회에서 네. 보셨던 그 LED. 왠지 이중주 하모니가 어우러지면은 더 없는 아름다운 작업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작업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어떻게 보면 거의 다 보면은
도트 자체를 이용한 어떤 작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LED 작업도 일반 이제 강화 유리에다가 강화 유리 뒤를 이제 다이아몬드 드릴로 해서 이제 흠집을 내는 거죠. 점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 찍는 부분만 뒤에 이제 LED 불빛이 새어나오게끔 하는 어떤 그런 효과로 나타내는 작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진짜 이런 거보다도 더 좀 대생력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 손 작업으로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점 자체의 어떤 그 효과가 다른 데로 나가면은 이제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 자체니까 다시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로지 대생력 갖고만 하는 어떤 작업이라 눈도 많이 베렸죠. 돋보기도 쓰고. 근데 지금 방가사유살 작업을 보여주시고 계신데요. 네. 좀 다른 작업이긴 한데 그 최근에 드림 아트 윗 K스타라고요. 네. 그 콜라보 작업을 하셨어요. 근데 그 예. 콜라보 작업에서는 K스타와 그리고 그 K아트와의 조목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스타와의 작업을 하셨는지 예, 소개 좀 해주세요. 어느 기획사에서 이제 저를 갖다 이제 그 문의가 와서 이제 좀 작품 좀 해달라고 그래서 연예 기획사에서요? 예, 기획사하고 이제 KBS하고 이제 주최를 하는데요. 그걸 네.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송수원하고 이제 장근석, 뭐 네. 정용화, 뭐 하여튼 옛날에 그 한류 스타들이네요. 한류 스타들을 네. 제가 이제 이번에 또 5명을 이제 그려줬는데 그건 이제 판화로 제작을 해서 네. 일본 팬들한테 다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이렇게 아시겠지만은 이제 토요일 날 한 일본 팬들이 한 500명이 왔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은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작가님. 네, 저희가 이렇게 긴 시간 작가님이랑 대화를 하면서 저는 매력에 푹 빠진 것 같거든요. 자, 교수님, 한 줄로 이 평하는, 네, 그 시간이 왔습니다.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사실 부담스러워요. 매주 새로운 작가들에게 네. 새로운 정말 그렇다고 나쁜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네. 근데 김주식 작가는 네. 그림 속에서 자기가 부르면 누구나 다 불려 나오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한국적 팝의 뭐 이렇게 군주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뭐 모나리자도 오라르면 오고 마릴린 모노도 오고 인복이 있으시니까 다 뭐. 오시죠. 또. 네. 또 아니 그만큼 작가도 아주 이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것들은 참 아주 본받을 만한 그런 작가의 태도라고 봐요. 자, 작가님,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네. 작가님의 앞으로의 어떤 바람이나 계획이 있으시다면 좀 들어볼게요. 이게 뭐 바라고 뭐 그런 계획이라면 저는 이제 원 없이 그냥 그림만 그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제가 그 이렇게 붓을 잡는 순간은 가장 누구나 어떤 작가들도 다 똑같겠지만은 붓을 잡는 순간이 가장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모든 작가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물 안에 개구리가 좀 되지 말자. 그래서 세상에는 좋은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배워야 할 것도 많고. 그래서 이 작가는 어떻게 보면 1인 기업이잖아요. 혼자서 그 사장이고 혼자 비서고. 비서고 모든 걸 다 네. 모든 역할을 다 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좀 폭넓게 이렇게 마음가짐을 좀 갖고 그리고 작가들끼리만 좀 어울리지 말고 좀 다른 직업에 있는 분들도 좀 어울려서 그런 어떤 세상을 좀 폭넓게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작가님은 행복해서 웃으시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네, 오늘 김중식 작가님 덕분에 네, 저희도 모두 행복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름다운 TV 갤러리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가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김영선 선생님 정말 존경합니다. 네. 멋지세요. 진짜. 네.